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 그죠? 쉬고 있는데, 또 밤사이, 미국, 그죠? 다우, 나스닥, 다우 한 1%대, 나스닥 한 2%대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 빠지고, 또 테슬라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월요일 날 우리 증시, 그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이, 그죠? 어렵고 힘들고 폭락하고 이럴 때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오르는 거, 빠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항상 원인을 보는 거죠. 원인. 왜 빠지는지, 이유가 뭔지, 그죠? 시장이 우리를 속이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시발점은 엔비디아라 칩시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망할까요? 그죠? 극단적으로.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어찌 될까요? 끝없이 폭락 망할까요? 그죠?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진 않죠. 이 시장은요, 이 주식 시장은, 그죠? 어찌 보면, 그죠? 이성적인 어떤 그런 장이 아니고, 그죠? 심리적인 장세, 광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요. 주식이 만일 경제 논리로 100% 움직인다 하면, 그죠? 따지고 보면 경제학자들이 떼돈 벌겠죠. 근데 왜 안 그럴까요? 그죠? 주시장은요, 결국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니까. 어찌 보면요, 일부 세력들이 바보들 꼬덕여서 돈을 따먹는 어떤 그런 도박장이에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꿈과 희망을 주고 주식을 사게 만들고 공포를 주고 팔게 만들고 그게 끝없는 반복이에요. 그죠? 한 번씩요, 이런 기업 탐방 이런 식으로 회사 일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떤 주담이나 아니면 그 회사 관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당신네들 그 회사 주가 관리하냐? 하니까 그게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냐?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 차트 이런 거 보느냐? 그걸 왜 보느냐고. 그죠? 그걸 왜 보느냐? 근데 주담은 그래요. 한 번씩 본다. 볼 때도 있다. 우리가, 그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빴어요. 나쁘고, 물론요, 그 나쁘다는 개념이 시장의 기대치예요. 시장의 기대치. 그럼 이 시장의 기대치는 대체 기준이 뭐죠? 추상적이죠. 얼마만큼 나와야 좋은 거예요? 얼마만큼 나와야 나쁜 거예요? 하면 그 이전에 그 기준은 누가 정해요? 그 실적을 시장에 부합했다. 아니면, 그죠? 나쁘다. 그걸 누가 정해요? 얼마만큼 나오면 좋은 거다. 얼마만큼 되면 나쁜 거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항상 주식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럼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대부분 다 월가가 정해요. 걔네들이 거대 공룡, 메이저니까 걔네들이 좋다면 좋은 거, 나쁘다면 나쁜 거. 엔비디아 앞전에 그랬죠. 개인들, 스학개미들 무지하게 샀다고. 엔비디아 완전 강신도라 했죠. 엔비디아 사는 것도 모질해서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막 배팅을 친다 그랬죠. 왜? 무조건 엔비디아 사면 돈 버니까. 국장은 안 돼. 무조건 미장하면 돈 버니까. 미장은 버티면 돈 버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으니까. 세상에 무조건이란 없어요. 항상 개미들이 날뛰고 개미들이 미치면 항상 고점이에요. 세력은, 그죠? 월가는, 그 사람들은 냉정해요. 본인들 생각이, 많이 먹었다. 요 정도면 비싸다 싶으면요, 냉정하게 팔아요. 근데 파는 거 그냥 팔고 끝내나요? 공매도 치죠. 공매도 왕창 치놓고 폭락시켜버리면 자기네들은 다 팔고 공매도 쳐서 폭락시키면 또 돈 벌죠. 귀뚜라미 벌러.
올라갈 때 한번 타고 내려갈 때 타고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끝없이 갖고 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원칙은요. 비싸면 최고 악재예요. 싸면 최고 호재예요. 단순한 논리잖아요. 가치보다 쌀 때 사서 가치보다 비쌀 때 파는 거. 모두가 외면할 때 사고 모두가 환호할 때 파는 거. 지극히 단순한 논리죠. 모두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뭐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뭐죠? 때로는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식 격언 중에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개인들은 어때요? 급하죠. 성질이 무지무지 급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 단타 못 견디니까 그냥 맨날 수급이 붙는데 수급이 붙는 거는 뭐죠? 비싸다는 거예요. 왜 비싸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수급이 붙는다는 건 뭐죠? 결국은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판다는 거죠. 거래가 성립이 됐을 때 그게 수급이 붙는 거죠. 아무도 안 팔고 아무도 안 사면 거래라는 게 없죠. 결국 대부분은 주식이 그죠. 고점. 개인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있죠. 차트 맹신 하는 분들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52주 신고가 돌파하면 허벌판이다. 이제 매물 없다. 그래서 자기는 52주 신고가만 따라 붙는다. 돌파 매매. 그런 것들 유동성 장세일 때 이럴 때는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빠지는 것은 그죠? 비싸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빠지는 것 뿐이에요. 회사가 나빠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이 나빠진 거 그런 거는 없다 생각해요. 미국 경기 침체 그죠? 막 경기 침체라고 막 해요. 그래서 빠진다고 해요. 그거는요. 주식판에서 노는 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미사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 고객이니까. 멍청한 고객이니까. 속된 말로 돈줄이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신뢰를 저버리면 앞으로 장사를 못 해먹으니까. 그냥 당구 손님 예우해 주는 거예요. 폭락했다? 고점에 우리가 다 팔아가지고 폭락한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떨어지겠죠. 앞으로 그렇게 믿고 좋아하는 외인들이, 그죠? 외인들이 사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외인들은 무조건 좋다. 그 신뢰가 무너지겠죠. 이 주식판도 똑같아요. 우리가 각종, 그죠? 뭐 주식, 유튜브 사이트, 온갖 사이트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과연 그 사람이 전문가일 거예요?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그렇죠? 직업.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이트는 증권사들이 운영을 해요. 왜? 자기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무슨 9시 뉴스처럼 맹신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그죠? 요즘 하도 무슨 단속이 나와서,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 링크를 걸어줬어요. 가보니까 그 사이트, 요즘 유명한 사이트 있죠. 2%와 4% 사이 유명한 사이트 있죠. 예전에 그죠? 그 2차 전지 아저씨도 그거 처음 출연했어요. 그래서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서 나와서 누군가가 이렇고 막 이야기도 하죠. 맞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고. 그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100% 단정을 짓는 것은 대부분 다 사기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런 근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 수준이지 무조건 확신을 단정을 짓는다. 그거는 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제 이래 뭔가를 링크 걸어주니까 뭐 저도 호기심에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굉장한 실력이 있어서 초대대가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은 돈을 내고 나와요. 돈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초청을 받고 거기 가서 뭔가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나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거기 가서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뭐 정부사를 홍보하든 회사를 홍보하든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걸 뭔가로 그죠? 굉장한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쪽에 나왔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거 나갈 수 있어요. 왜? 돈 주면 되죠. 출연하고 싶다. 600만 원. 입금했다. 언제 나갔고. 이러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실이라고 뉴스라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거는요. 그냥 막 심심하면 창호사만 듣는 거지. 걔네들은 결국 기관이에요. 기관 소속. 그쪽에서 월급 받는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막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를 핑계대고 경기 침체를 핑계대고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다 팔아먹는 거예요. 즉 이득을 위해서. 개인들은 주식이 무조건 올라야 된다. 걔네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공매도도 있고, 그죠? 선물 옵션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면, 그죠? 실상을 알면 우리가, 그죠?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도 한 주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죠. 무지 빠졌죠. 힘들죠. 그죠?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이제 6만 전자 됐죠. 하이닉스 한 15만, 2차 전지 다 빠졌죠. 2차 전지 최근에 그저 잠깐 반등 줬죠. 반등 줬을 때 제가 그럼 주변 사람들도 많이 질문하고 하니까 말씀드렸죠. 그냥 기술적 반등, 일시적 반등 같다. 그냥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바닥 찍고 턴한다고 뭘로? 차트 보고 기술적 반등?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돈 못 버는 회사, 적자 나는 회사가 아직도 시총이 조 단위에 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 말씀드렸죠. 근데 2차 전지 때요. 잠깐 만덕하는 척 하다 또 처박기 시작하죠. 결국은요.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만큼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고 못 벌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젠가는 벌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가장 멍청한 그죠?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이 꼬드긴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그죠? 개념의 차이. 저번 주도 한번 볼까요? 저번 한 주 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언론들은 열심히 떠들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 그래서 외인들이 팔았다. 외인들은 맨날 사주나요? 국장 맨날 사주나요? 왜 맨날 사줘야 돼요? 그럼 외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위험신은 없어요.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죠. 하루에 2조도 샀다가 또 몇천억씩 일주일 동안 몇천억 팔았는데 저번 주 보면요. 코스피는 외인들이 한 8조, 한 8천억대. 8천억대 팔았어요. 외인들. 좀 많이 팔긴 팔았죠. 일주일 동안. 1조 8천억 정도. 그러면 외인들이 범인인가요? 기관은 얼마 팔았을까요? 기관은 가면 매수해줬나요? 기관은요, 1조 한 2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죠? 그래 놓고 1조 2천억 판 기관들은 전부 하고 있고, 외인들이 팔아서 급락했다. 이게 이 나라 수준이에요. 이 나라 사이트들의, 그죠? 기관들의 수준. 그러면 개인들이 가장 많은 코스닥은 어땠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비교 불가죠. 더 많이 폭락했죠. 초토화죠, 초토화. 근데 코스닥은 외인들 일주일 동안요, 1,900억 팔았어요. 그럼 기관은요? 기관은 3,300억 팔았어요. 누가 범인이죠? 누가 나쁘죠? 근데 외인들이 팔아서 그렇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항상 주식시장 그래요. 믿으면 안 돼요. 주식 어떤 유튜브나 이런 각종 사이트를 보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거를 능력이 있으면 맹신을 하고 보고, 거를 능력이 없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지로 가는 그냥 그 열차를 탑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저는 실적 전혀 나쁘다는 거 어딜 봐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다고는 저는 못 느꼈어요. 단지 너무 올랐어요. 단기간에. 서학개미들 때문에.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이치죠. 세상에 끝없이 오른 주식이 어디 있어요? 수급의 논리죠.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매도를 왕창 치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공매도 치놓고 온갖 악재 퍼부어버리면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친 사람들 순식간에 거지 되겠죠. 10% 내려앉으면 20%, 30% 내려앉는 건데.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해. 그런데 용감해. 그리고 행동이 가감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맨날 번다 생각하죠.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 뭐 실적 추이, 뭐 전망, 돌아가는 거,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그냥 엔비디아니까. 그죠? 엔비디아 제품,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 다음에 나오는 제품, 그 성능이나 추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제대로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그냥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예요. 그죠?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그죠? 조사, 이거 해서 막 이게 악재다, 막 내려앉는다, 막 그랬죠. 근데 반독점 조사 합의 본 건가요? 확정인가요? 없어요. 그냥 대상. 미국 법무부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특정 기업이 시장을 교란할까봐, 그죠? 항상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항상 경고를 줘요. 그리고 더구나 엔비디아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 걱정이에요. 왜? 거진 기술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 대표가 누구예요? 젠슨 항이죠. 대만 사람이잖아요. 대만 사람이고 젠슨 항이 63년생이죠. 63년생.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대만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같은 중국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견제를 해요. 그리고 미 법무부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반독점 조사. 근데 엔비디아가 반독점 조사 대상도 아니고 그냥 후보예요, 후보. 누구 뭔가 좀 있어.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야. 조심해. 경고 차원. 그럼 엔비디아가 반독점 뭐 하고 싶어 했나요? 사람들이 사는데 엔비디아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없으니까 몰리는 거죠. 근데 이걸 어째라고? 따지고 보면요. 미국에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안이 없는데 아이폰 말고는 그럼 뭐 사요? 삼성 거 사라고 미국한테 걔네들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거를 월가들이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공매도 치놓고 악재를 만들어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거기 놀아나는 거고. 그죠? 인공지능 한계다. 인공지능 의심. 그런 게 과연 먹힐까요? 반도체가 지금 상태에서 성능을 딱 멈춰버린다. 그럼 과학의 발전도 없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반도체는 끝없이 발전을 해요. 직선은 아니죠. 굴곡을 그리면서 계속 끝없이 성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핸드폰이 점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 속에는 반도체가 핵심이죠. 그건 뻔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뭐 한계다, 이게 정점이다, 더 이상 가면 반도체의 미래는 없나요? 지금이 최선의 성능인가요? 안 그렇죠. 양자컴을 거론하는 세상에, 그죠? 그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월가가 공매도 치고 그냥 악재를 만들어낸다. 이게 훨씬 저는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9일 보면 애플에서 그죠? 아이폰 16 공개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이폰도 인공지능 탑재했다니까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 챗GPT나 여러 가지 성능, 새로운 걸 막 보여주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인공지능 뭐 불붙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죠? 미국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항상 그래요. 시장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다우나스닥이 폭락했어. 왜? 그러니까 경기 침체래. 끝. 그러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죠? 그래서 차트만 보면 안 된다. 이해를 해라. 시장에서 거론되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속고 있는지, 진짜 위험한지, 와,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떠나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죠. 그죠? 9월 17일, 18일 그 FOMC, 그죠? 열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럼 여기에서 금리를 거론하죠. 지금은 뭐 B컷 막 해가지고, 그죠? 0.5 인하 막 이런 식으로도 막 거론이 되고 있어요. 9월 11일 맞죠? 11일은 그 CPI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대 그죠? 보이겠죠. 7월 달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나왔죠. 그랬을 때 이제는 물가 걱정은 끝났다. 2%대 진입 어쩌고저쩌고 시장에 또 환호했어요. 소비자 물가가 그죠? 2%대 상승을 그 보여준 것은 그 코로나 그 시기 직전, 그러니까 2021년 3월 달에 그 2.6% 그죠? 이후에 거진 한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경기 침체라니까 유가는 지금 계속 내려앉고 있죠. 중국은 끝났다 했죠. 중국의 그죠? 경제는 그냥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중국은 이제 끝났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전철을 밟아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뭐 기사회생을 한다. 뭐 백약이 무효. 어떤 처방도 미국의 선처 없으면 불가능이다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계속 잡힐 수밖에 없죠. 그죠? 더구나 지금 경기 침체다 하니까 유가가 그죠? 오펙에서 합의를 봐가 우리 앞으로 감산하자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내려앉고 있잖아요. 그럼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물가 CPI가 뭔지도 모르는데 CPI에 목숨 거는 그런 장을 보내다가 이제는 어때요? 물가 거론도 안 하죠. 왜? 물가는 이미 잡혔으니까. 2%대 진입했으니까. 시장에 이야기해도 더 이상 악재로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월가가 물가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해. 용도 폐기. 안 먹히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용 갖고 얘기죠. 고용 갖고 또 시장을 공포로 만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다우 나스닥의 대체 사상 신고가 몇 번 경신했어요? 얼마만큼 올랐어요? 월가에서 자기가 봤을 때도 여기서 더 베팅 쳐가지고 더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팔고 공매도 치고 다른 신흥국에서 배팅 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다, 낫겠다 싶으니까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뭐라 그랬죠?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이랬죠. 달러 가치 하락.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그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뭐죠? 미국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메이저 세력들은, 헤지펀드들은 미국 주식 팔고 그 돈 갖고 비달러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돈의 이동, 자본의 이동. 그게 돈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까지 8번 동결이었죠. 8번 동결. 그전에는 11번 인상을 했어요. 11번 인상. 11번 인상에 8번 동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돼요. 그러면 올란 것은 11번 올렸으니까 내릴 때도 최소 11번 내린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11번 금리를 내리면 끝없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은 미국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걸 헤지 펀드들이 왜 가만히 들고 있어요? 당연히 팔아야지. 근데 언제 팔까? 언제 파는 게 가장 유리하지? 그래서 그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CPI다, 뭐다, 이렇다, 저렇다, 금리 인하 기대감. 그죠? 우리 6월달, 7월달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 인하 어떤 기대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호재다. 또 오칠 때는, 그죠? 각종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로 간다. 그래서 또 호재다. 또 올리고. 계속 올렸죠. 그래서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돈 번다. 해가지고 막 들어갔고, 국내 주식 다 팔고 막 이동해갖고. 근데 지금 결국 뭐냐? 꼭대기 잡은 거예요. 상투 잡은 거예요. 곡소리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죠? 이론적으로는 국내 주식은 미국하고 반대 입장이니까 수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계속 내려앉아요? 그건 금투시 때문이죠. 그죠? 고용 침체냐, 아니냐. 그죠? 일단은, 그죠?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은 물가는 끝났어요. 거론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는 시장 관심은 고용으로 갔으니까. 고용. 정말 침체인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용이 안 좋다. 경기 침체다. 하니까 고용이 안 좋구나. 경기 침체구나. 그래서 빠지구나. 참, 그죠? 라면 끓이는 것도 아니고 3단 논법. 가장 단순한 논리죠. 뜯어봐야죠. 진짜 안 좋은 건지, 진짜 침체인지. 월가 말만 들으면 당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미 재무부 장관, 누구죠? 제닛 앨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 속도 뭐 적당히 약간은 느려졌다. 그렇지만 미국의 고용은 아직도 뭐 건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월별로는 왔다 갔다 해도 한 10년째 펼쳐놨고 이래 보면 미국의 고용은 아직도 역사적으로 저점을 그리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실업률, 고용,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 다 괜찮다. 고용은 약간,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6월달, 7월달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왜 그랬어요? 트럼프가 선전포고했죠. 11월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경고한다. 그랬죠. 파월한테도 경고를 했죠. 그런데, 그죠? 뭐, 제닛 옐런이나 파월이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정책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랬죠. 트럼프는 불러놨고 경고를 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다 잘라버릴 거야. 경고했다. 협박을 했어요. 해리스는 뭐라 그랬어요? 파월을 존중한다. 그죠? 경제는, 연준은 독립적인 법인이다. 대통령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독자적인 판단이다. 어떤 판단을 하든 나는 파월을 존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제닛 옐런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한쪽에서는 공갈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한쪽에서는 최고다.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요? 결정난 거죠. 그러니까 제닛 옐런도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를 우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이 필요해요. 왜? 트럼프가 계속 시비 걸고 물고 늘어질 거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요? 고용? 고용은 그죠? 민간 고용도 있고 정부 고용도 있댔죠. 우리 공공 일자리 같이. 정부 고용은 얼마든지 제닛 앨런 손에서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공공 일자리는. 거기에서 줄였다 늘렸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나빠졌어? 금요일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막 주식이 또 다운나스닥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는지 보니까 비농업 부분 일자리, 그죠?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8월 달에 14만 2천 개 증가했대 그랬어요.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러면 기준이 뭐죠? 왜 좋은지, 왜 나쁜지. 그러면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운나스닥이 확 급락했어요.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예? 그러면 나쁘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뭐를 기준으로 좋다, 뭘 기준으로 나쁘다. 8월달 기준에 14만 2천 개가 증가했는데 왜 나빠? 그런데 빠진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다. 시장 예상치는 16만 개였는데 8월달 발표하고 보니까 14만 2천 개였다. 그래서 지수 빠지는 거야. 그랬어.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나요? 제가 사람한테,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시장 예상치가 16만 개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14만 2천 개. 그러면 그 시장 예상치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대체? 시장 예상치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대상이 없어. 기준이 없어. 추상적이야. 결국 그건요, 월가가 만드는 거예요. 월가가. 지금 미 재무부 장관도 아무 이상 없다. 견조하다. 좋다. 모든 게 지표도 괜찮고 다 좋게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좋게 나와도 이거 나쁜 거야. 급락하고 다운나스닥 급락하고 그건 뭐죠? 그냥 합당한 명분 찾는 거예요. 월가는 그냥 비싸니까 다 팔았어. 그리고 공매도 친한 거예요. 그리고 악재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 예상치 16만 개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 월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14만 2천 개라는 이 숫자가 그죠?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죠?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7월 달에는 몇 개죠? 7월 달에. 7월 달에 비농업 보면 일자리 증가요. 7월 달에는요, 8만 9천 개였어요. 7월 달 8만 9천 개에서 8월 달에 14만 2천 개.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면 6월 달은? 6월 달에 11만 8천 개. 6월 달 11만 8천 개였는데 7월 달에 좀 줄어들었다가 그죠? 8월 달에는 14만 2천 개 쭉 늘어났어요. 여기서 조금 내려앉다가 쭉 늘어났어. 그러면 6월 달 비교해봐도 6월 달에 11만 8천 개에서 14만 2천 개 더 늘어났죠. 근데 뭐가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라고 만드는 원인이요. 5월 달은 되게 좋았죠. 5월 달에 21만 6천 개 늘어났어요. 그리고 쭉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뭐 IRA 법안이다 뭐다 미국에 공장 지어라 안 지으면 아무것도 못 팔아먹는다. 온갖 난리를 지겠죠. 삼성도 현대도 TSMC도 온데 미국가 공장 다 짓고 있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쭉 평균치를 내보면 평균 월 그죠? 15만 한 1,000개가 돼요. 그 기준치를 만들어서 와, 월 평균이 15만 1,000개인데 거기를 밑돌고 있어. 그래 평균을 계속 깔아먹고 있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수학 시험을 쳤는데 대부분 수학 시험이 90점대에서 뭐 90점, 92점, 94점, 95점 이래 놀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90점, 89점, 88점 이런 것도 하나씩 보여. 이건 나쁜 거야. 침체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지. 그죠? 어거지죠.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끼워 맞춘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거는 각종 데이터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냥 끼워 맞춘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죠? 정말 핵심은 뭐냐? 시장이, 월가가 모두를 집단 체면시키고 속이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미국이 언제부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 미국이 언제부터 수출로 먹고 살았냐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죠. 내수. 그죠? 과거부터, 탄생부터 지금까지 기축통화를 하면서부터 항상 내수가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경기 침체, 그죠? 그러면서 뭐 수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엔비디아가 미국 전체를 지배해요. 웃기죠?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제조업 비중은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 한 85% 이상은 전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미국이 뭐 경상수지 적자가 나든 말든 그건 당연시 됐어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달러를 상대국한테 풀어줘야 그 달러가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인데.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제조업 비중이 10% 미만이라서 미국의 제조업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전에는요, 항상, 그죠? ISM,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 뭐 엔비디아 실적이다, 뭐다, 뭐 실업률, 고용, 이거는 다 적혀놨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ISM, 서비스업, PMI, 뭐 이 지수, 이게 훨씬 중요하다. 7월 달에 51.4 나왔거든요. 얘는 50이 기준이잖아요, 50이 기준인데 7월 달에 51.4 나왔어. 8월 달에 51.5 나왔어. 소폭이지만 더 좋아졌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요, 뭐, 굳이 뭐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또 그거 쳐다보는 거죠. 미국 내 그 하이테크 업종 뭐 사이클이나 아니면 뭐 첨단 제품, 뭐 수출입 증가율, 이런 거 보면 다 양호해. 아무 문제 없어. 결국 뭐다? 그냥 월가가 그래 만든다는 거예요. 월가가. 우리가요, 9월 달에 FOMC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은 또 시장이 그래 만들죠. 금리 인하 성격.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왜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진짜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죠? 성격. 금리 인하 성격. 왜 하는데? 선행성이냐, 후행성이냐. 경기가 이미 침체하고 나빠져 가지고 하느냐. 그죠? 아니면 앞으로 나빠질 걸 대비해서 하느냐. 거기 따라서 시장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항생제냐, 비타민 영양제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흑백 양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왜 해? 결국은요, 월가 마음. 월가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주가 판단. 어차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0.5를 하든 0.25를 하든 하기는 한다 그거죠. 그럼 월가가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갈 뿐이에요. 똑같이 0.25를 하든 0.5를 하든 주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 와 이거는 선행성이야, 비타민이야, 좋은 거야. 아 이거는 후행성이야, 다 주고 가니까 인공호흡기 꽂아둔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싸면 사도 돼요. 비싸면 무조건 팔아야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국내 정신은, 그죠?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 뭐 이런 흐름보다 더 중요한 금투세예요, 금투세. 아니라고 해도 전부 다 침묵시키고 해도 100% 범인이에요. 지금까지 흐름. 그런데도, 그죠? 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도, 그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금투세는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국가 경제 잘못하면 다 말아먹는 엄청나게 위험하다니까요. 우리가 미국에는 그죠, 연방제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각 주가 하나의 어떤 국가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거기도 보면요, 그 주를 잘 운영하는 지도자가 있고 완전 주를 엉망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는 엄청나게 틀려져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개인 최고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한 12.3%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떠나요. 근데 그 플로리다 이런 데는 그 억만장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죠. 왜? 소득세가 없으니까. 제로. 그러면 상적으로 억만장자들한테 세금을 한 푼도 소득세를 안 받는다? 그럼 뭐 먹고 살아? 뭘로 운영을 해?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부자들이 이주할 때는 그냥 오나요? 그죠? 세금은 소득세는 안 내더라도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 창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쓰고 작은 거를 희생해서 큰 거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운명이 틀리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금투세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막 계속 그런 했잖아요. 웬만큼 이제는 다 이해는 하시죠. 그죠? 그런데 한 번씩 제가 뭐 사모펀드가 뭐 범인이다 뭐 자고 그래 하니까 그 부분을 또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사모펀드의 성격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증권사 같은 건데 이런 데 가서 뭐 미래에셋 이런 데 가서 막 펀드 같은 거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초대형 펀드잖아요. 사모펀드는 규모가 작다 생각하면 돼요. 사모펀드는 원래부터 성격이 약간 여유, 뭐 부자들이죠, 부자들. 부자들이 여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개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그거 불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뭐, 법률적으로 보면 자입인수 펀드, 아니면 우리 잘 아는 벤처 캐피탈 펀드, 아니면 성장 자본 펀드, 뭐 이런 거가 어떤 작업 대상이다. 이래 되는데, 자입인수가 뭐야? 성장 자본 펀드가 뭐야? 벤처 캐피탈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결국 그거 뭐냐 하면요. 그냥 주식,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사놓고 걔가 상장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돈 회수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공모주 도박판. 누가 가장 이득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요, 주식시장에 없는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뭐? 신규 공모주들 처음에 등록될 때 최고 상승률이 100%였는데 오늘 갑자기 400%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온 시장에 공모주 도박하는 미쳐 날뛰죠. 한장을 하죠. 정부가 새로운 도박판을 하나 깔아준 거야. 그러니까 막 미쳐 날뛰어. 그러니까 기관들이 완전 신났어. 정권사들 떼돈 벌어. 허접한 공모주 하나 등록되면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아. 수수료 막 챙긴다고 정신없겠죠. 아마 돈 따라락 살리는 기계에 막 쌓아놨지 않았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누가 원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문제 없어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규 등록되는 거 상한폭을 뭐 400%로 늘리니 어쩌냐고. 이거를 왜 갑자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공모주 도박판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온 개미들이 신규 공모주 도박가 다 잃었어, 돈을. 거지. 수많은 거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시시시시 하죠. 근데 여기에서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항상 돈을 번 사람이 범인이다. 사모펀드가 하는 역할은 뭐다? 사모펀드의 성격은요, 원래 돈이 장투예요, 장투. 그러니까 돈이 많은, 여윳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비공개로 거기 펀드 가입하면 사모펀드들이
와, 이 회사가 유망하네.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 보이네.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아.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상장을 하면 그걸 팔아서 돈을 회수. 좋은 목적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만약 어중이 떠중이 와 이런 것도 등록돼? 이런 것도 상장이 돼? 기가 차죠. 지금 떼돈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그러면 여유 자본이 있는 넉넉하게 뭐 한 몇억, 몇십억 정도는 몇 년 동안 묻어놔도 될 만한 여유 자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누굴까요? 또 비공개로 해준대요. 누굴까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 보면 재산 공개하죠. 거기에서 나온 거 보면 많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또 이래 하면 또 영상 카트 당해요. 경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가림 처리하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그죠? 상당수 사모펀드 이런 데에 상품을 많이 가입돼가 있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국내 사모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하고 막연히 사모펀드 반대말이 헤지펀드라 생각하면 돼요.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아주 발빠르게 막 사사사사사 초단타도 치고 막 돈 된다 하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엔비디아 왕창 팔아가 공매도 치고 그 돈 뽑아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시장에 이동해가고 그런 발빠른 게 헤지펀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사모펀드. 근데 요즘은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별 구분도 없는 것 같아요. 공모주 도박판 때문에.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모펀드 규모가 한 640조 정도 된대요. 640조. 작나요? 맞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요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죠? 개인은 최고 세율이 27.5, 5천만 원 이상, 27.5를 맞아요.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들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기관에서 그래요. 야, 우리는 그 대신 법인세 내잖아. 물론 법인세 내요. 근데 금투세를 적용하면 개인은 최고 세율이 27.5%. 완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토해내요. 기관은 법인세가 있는데 이 법인세는 24% 최고 세율이. 개인은 27.5. 법인세는 24. 일단은 낮죠. 낮고 또 이 법인세라는 건요. 24에서 비용 처리를 다 감안해줘요. 그 법인을 운영할 때 쓴 비용을 전부 차감 다 해줘요.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법인세라는 것은, 그죠? 법인세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돈을 내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결론만 따져보면요. 기존에 내던 이 세금,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내는 세금을 금투세가 적용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그러면 누가 범인이죠?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자산가들은 1인 법인 설립하면 돼요. 요즘요, 은행에, 뭐, PB센터 이런데 1인 법인 문의가 막 폭주한대요. 훌륭하신 분, 높은 분들은, 그죠? 1인 법인도 설립하고 아니면 사모펀드 이런 데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개인들만 거지 되는 나라. 이게 금투세예요. 그런데 전부 침묵하고 있죠. 왜? 펀드에는 여야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여야 의원 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그거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해도 뒤에서는 침묵시키는 거예요. 굳이 내 재산을 손해보아 가면서 국민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 1,400만 개미를 위해서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 금수저 15만 명, 20만 명, 1,400만 대 15만 명, 20만 명. 그런 식의 어떤 논리죠. 그런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사모펀드가 640조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 상위 1%의 금액이, 그죠?
전체 99%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식시장. 코스닥이다, 코스피다 폭락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지펴주죠.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투세 개선안. 거기에서 ISA 계좌 이용하면 해외 주식 비과세 해줄게. 와, 참 기가 차요. 어떤 일을, 진짜 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죠? 이거는요, 경제를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냥 미국 주식 하러 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 나라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쳐요. 왜? 국내 주식 팔아가지고 달러 샀어. 해외 주식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막 환율이 요동을 치고 변동폭이 엄청 심해져요. 환율이란 건 뭐죠? 안정. 변동폭이 작아야 돼요. 근데 한 국가의 환율이 막 미친 듯이 요동을 친다? 그거는요, 화폐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베네수엘라 같이 화폐의 가치가, 신뢰가 끝없이 추락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르마블 화폐 되겠죠. 지금은요, 그 금투세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최소한 여야 대표 다시 만나서 금투세 거론한다. 그것까지 전까지는요, 절대 주식 매수하면 안 돼요. 금투세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죽겠죠. 지금도 죽는데 또 죽어요. 돈이 많은 금투세 해피성 자금들은요, 돈 규모가 너무 크니까 한 방에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월별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의뢰를 하죠. 자기가 팔고 앉아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사모펀드다 어디다 넣어놨고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금투세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거 비중 줄여. 9월 달에 지켜보고 9월 달 해결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10% 손절쳐. 10월 달 보고 안 되면 20%. 11월 달 보고 안 되면 30%.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급은 완전히 바닥이고 거래도 없이 끝없이 추락. 지금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죠? 금투세의 이 무서움 몰라요. 왜? 시장이 속이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다. 엔비디아가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되어서 그렇다. 미국이 침체다. 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어쩌다 저쩌다. 끝없이 속이는 거죠. 금리는요, 주식하고는 천적이에요. 항상 금리와 주식은 반대로 가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요. 하면 하는 거지. 좋은 거지.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선행성이다. 호행성이다. 그거는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기 속이는 행위밖에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금리가 끝없이 내려가는 것은 그에 비례해서 미국 주식 빼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달러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들은 다 가치가 올라간다. 이래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쁘다 생각 안 해요. 단기적으로는요, 엄청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금투세 때문이에요. 그죠? 금투세. 이거 해결 안 될까요?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민주당이 결정을 하지만 민주당은 누구를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을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 주식은 박살이 나도 끝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내 계좌 하나 희생하겠다 하면 답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죠? 뭔가 실마리가 나오겠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